있다가 서울 왔는데 어떠세요? 아, 아 도시가 좋네요. 예. 근데 이제 뭐 시골집에서는 또 그 시골 나름의 그 매력이 있는 거고, 서울이면은 또 뭐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홍대 쪽 아니겠습니까? 그 홍대 쪽 오면은 또 강화도랑 달라요. 인지도가.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확실히 서울 쪽은 아무래도 많이 알아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가 그 매부쇼 있는 쪽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여기 길 넘어가면 매부쇼가 있는 거고,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매부쇼기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예, 사랑해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강화도 그 대룡시장에서 인지도 테스트 뭐 재미삼아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또 겸손하게 만드는 저를 스스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유, 예.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일찍 오셨네요. 네. 예. 시장님 많이 안 안쪽으로. 오셨어요? 예, 아직 일찍 저번에 일찍 올 필요 없다면서. 이리 오세요. 예, 저 괜찮아요. 아니 저 안에. 저기 안에 있어요? 네. 여기. 안녕하세요. 예. 화면으로 많이 별로였죠?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고. 감사합니다. 뚱뚱하게 나오죠. 네, 그쵸. 여기는 그냥 뒤에가 있는 게 낫겠다. 책을 일단 그런 거 너무. 여기서 몇 권을 사고. 자, 또 우리 시골집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권순표 국장님의 오늘은 괜찮은 하루 10권 이 증정 이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매를 했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10권을 제가 지금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10권 사겠습니다. 10권. 네. 10권. 지금 찍고 네, 있습니다. 이게 뭐 한 권으로는 부족해. 막 10권, 20권 소장하고 싶은 그런 책이니까. 10권 사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10번으로 합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예. 버업도 10번 사서 다 돌렸다. 네, 맞아요. 나 10건 돌렸다. 예. 20건이 아니고. 저는 사실 5권만 살려고 했는데 그분들 때문에 예. 저 인사드릴게요. 신혜선님. 예. 지난번에 예, 제가 진행했고요. 네, 그 영상에서 네, 예. 저는 비전문가. 이거 왜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 이제 선수들끼리 한번 해보시라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근데 아시죠? 기승전 책을 사야 되는 거. 책이요, 그쵸? 예. 아니, 북콘노트가 3회도 다 매진이 됐어요. 그래요? 그런데 책이 아직 10,000권이 안 나갔다는 게 이상한 일이야. 그거는 좀, 자, 10권 구매 완료. 한번 인사드릴게요. 예. 저는 아이고, 그러고요. 네. 이거 근데 이 사회자로 박영식 씨를 추천하신 분이 계세요. 그거는 정확히 몰라요. 아니 제가 추천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없다. 너무 근데 잘할 거라고.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박영식이 아니고 박영식 앵커는 따로 있고요. 그럼 저는 최영진. 그럼 오늘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박영식 앵커가 진행을 하고. 네. 네. 응. 그리고 선생님은 저는 저기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기 패널에 같이 나오는 그럼 박앵커가 아직 안 오신 거네. 저를 지금 박영식 앵커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속상하네요. 네. 영식이 어떻게 영식이 형이랑 헷갈려 나랑.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당당하게 하시는. 그래서 아저씨 살 빠졌다고. 아니 어저께 유튜브를 분명히 내가 봤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살이 빠졌니? 아니 근데 얼굴이 왜? 이거 혹시 환불 될까요? 저를 박영식하고 나랑 비교를 해. 어쩐지 잘생겼다. 실물이 잘생겼다고. 살 빠졌다 그러고. 안녕하세요. 예. 아까 사진 찍은 사람들도 다 전수조사 해봐야 되겠다. 야, 나랑 사진 찍은 사람도 나를 박영식으로 알고 찍은 거 아니야? 너?
근데 솔직히요, 제가 박영식 선배랑 헷갈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박영식 선배 저 좋아하죠. 근데 영식 선배랑 저랑 헷갈린다는 거는 앞차기도 제가 먼저 나왔고, 일단 사실 이 외모 자체 이게 진짜 너무, 지금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실물이 더 멋있어요 하는데 마치 나를 박영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약간 이제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 솔직히 영식 선배 너무 좋죠. 멋지고 막 방송 잘하고. 하지만 박영식 선배랑 저랑 헷갈리는 거는 저 솔직히 자존심 상합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영식 선배가 와도 저는 영식 선배한테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기분 나빠요. 오늘 괜찮은 하루. 기억은 안개처럼 주관적이다. 나는 심각한 길치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골집, 원래 이제 당연히 이제 강화도를 배경으로 뭐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 서울에서 촬영을 합니다. 왜냐면 오늘 사랑하는 권수필 국장님의 북 콘서트가 있어서 제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오늘 저도 함께 하는데요. 북 콘서트를 주제로 지금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권수필 국장님의 오늘은 괜찮은 하루 10권을 구매해서 우리 시골집 구독자분들께 이 권수필 국장님의 사인이 담긴 이 책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할 예정이고요. 그 하나 일단 플러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또 제가 뉴스 앞차기 나오고 뭐 권순표의 물음표, 권순표 국장님을 상대로 진행도 했고 오늘 그 북 콘서트까지, 사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해드리는 게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4월, 5월 중에 우리 권순표 국장님을 시골집에 좀 모시려고 하는데, 그동안은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 정도 했으면 북 콘서트까지, 그리고 이 책을 10권까지 구매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은 국장님도 이제 시골집에 충분히 나올 만한 명분이 된다 싶어가지고 오늘 국장님 섭외 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드디어 우리 국장님이 오셨고 10권 우리 저 시골집 구독자분께 감사합니다. 그래도? 너무 일찍 와 있었어요. 아 그래? 저 2시 전에 와가지고 뭐해 이렇게 일찍 왔어? 그냥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서. 할 일이 없었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서 샀어 이렇게? 이거 위에서 샀어요. 그래? 네, 위에서.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래나? 아유, 엄청. 저도 이거 너무 재밌게 읽어서. 저 갔는데요. 응. 실물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여기 출판사 관계자분께서.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사람들 많아.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좀 일찍 왔습니다 했더니 역시 뭐 영식 앵커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저랑 박영식이랑 헷갈려가지고 지금 빈정 많이 나서 저 갈 뻔했어 진짜로. 아니야, 그게 언뜻 들으면 기분 나쁜데 자세히 들으면 박영식, 박평보단 당신이 낫다는 거 아니야 그게? 그런가요? 박평을 생각하고 보다가 직접 보니까 올라가시죠. 아까 전에 2시쯤 올라갔다 와봤는데 많이 오셨어. 그래? 2시에도? 네. 아니 진짜로 여기 엘리베이터에 어떤 독자분이 네. 사진 찍자고 막 그러시더니 찍고 났더니 최영진 씨 저기 있던데요. 진짜로 그래서 그래서 오셨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그렇지 내가 거길 뭐하러 가있어 지금 이 시간에. 그러면 보자마자 다들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그러니까 박평보다 당신이 훨씬 잘생겼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박평 얼굴을 생각하면 당신 보니까 뭐 실물 보니까 잘생겼. 그래도 비교 자체가 씨. 영수 왔다. 영수 왔어. 우리 권수표 작가님의 북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형진 아나운서 모시겠습니다.
최영진 씨. 네, 최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주말에 참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권숙배 국장님의 책 너무나 또 잘 읽은 사람으로서 안 읽은 것 같다라는. 오늘 뭐 많은 이야기 나오겠지만, 예, 저는 진짜 메모하면서까지 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이 자리에 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또 재밌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괜찮은 하루라는 책을 냈을까? 이제 궁금하시죠? 그럴까봐 최영진 씨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 국장님은 이 책을 지금 이 시기에 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정치인 같은 경우, 예, 출마 직전에 책을 내서 이제 콘서트를 하죠. 뭔가 다분한 엄청난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 책을 보면요, 뭐 이 조직에 대한 경영도 들어가 있고요. 예. 본인의 신념, 네. MBC를 어떻게 만들보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예. 저는 약간 이제 출마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 말씀은 90%가 헛소리입니다. 우리 최영진 군도 권위나 사회적인 권위를 뭐 부여받았거나 그런 자리. 없죠. 그쵸. 네. 근데 이제 그런 자리를 또 사실 갈망하기도 하잖아요. 지향하죠. 지겹다 진짜. 저희도 이거 묻기 좀 지겨운데, 아이가 나가요 말아요, 어떡해요. 나도 이거 지겨 죽겠다. 그냥 합시다. 직장 생활을 다 이렇게 해보신 분들도 아직 현재 하는 분들도 사실 재밌게 하다가 2년, 4년, 6년 이렇게 끈끈이 이렇게 되게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맡은 이 직무에 내가 젖어 들어간다는 걸 되게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자긴 하지만 어쨌든 MBC라는 곳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좀 사람이 틀 안에, 거기 회사라는 틀 안에 사람이 좀 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앞차기 제가 합류하기 전부터 즐겁게 봤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명랑하고 장꾸미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장꾸미가 여전히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게 진짜 궁금했단 말입니다. 혹시 그 장꾸미의 비결 있으실까요? 뭐 저는 하여튼 제가 하나 잡아하는 어떤 틀에 갇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기자라는 직업이 여러분이 보면 30년 이렇게 기자를 한다는 게 한 직업을 쭉 하는 것 같아도요,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정치부를 간다, 카메라 출동을 간다, 이런 직업을 바꾸는 만큼의 어떤 스트레스가 있고 다른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딱딱한 어떤 스타일의 익숙한 기자들도 있고, 저는 그 어떤 틀에 갇히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제 성격을 규정할 때, 제 일을 하는 방식을 규정할 때, 저는 극단적 목표주의자라고 저를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목표라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자의 목표는 그래도 사회가 어떤 정상화돼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게 돕는 것이 기자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앞차기건 옆차기건 뭐 뒤차기까지로 무엇을 해도 수단은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근데 그 수단의 딱딱함에 갇힐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제 형들 뻘되는 이분들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누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누나. 한 번씩 단도리를 좀 쳐야 됩니다. 되게 기강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문화방송에.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잡들이 하면서 여러분들께 꾸준히 코어 쭉 세워진 재미 선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된 것 같고, 자, 우리 최영진 씨는 일단 책을 다 읽어봤으니까. 예, 그럼요. 아니 근데 진짜 자꾸 이렇게 가면 제가 안 읽은 사람처럼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읽었어요. 그럼요. 예. 아니, 아무도 안 읽었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도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도 하고, 다 떠나서 지금 딱 떠오르는 권 작가에 대한 책에 관련된 질문. 놀라지 마시고. 아니 근데 이제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뭐 읽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예, 진짜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을 많이 서술을 하시고, 거기 한 사건에 굉장히 이제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의미들이 모여서 이제 이 철학이 이제 나오는. 제가 느낀 겁니다. 네. 깜짝이야, 읽었네? 이거다니까요. 좀 많이 읽어왔고,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중반부까지는 재밌게 읽다가 중반부 이후부터는 좀 여러 번 보게 돼요. 이 사건에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좀 집중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좀 매력을 느꼈는데, 진짜
책을 딱 쓰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으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이 책을 정말로 이 책을 관통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오지만 제 어떤 삶의 지침 중에 하나가 지향하되 집착하지 않는다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주장님이 무서운데요. 집착을 엄청 하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집착하는 지향하되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랑 두 번째는 독자 여러분들께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연히 좀 재수가 좋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할 땐 그래도 어떤 전두환 정부의 폭압적인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고 또 민주화도 진전돼 있었고 그래서 두드려 맞지 않았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재수가 좋았고 또 기자 생활하면서 인정도 받았고 지금은 괜찮은 기자라는 소리도 듣고 그래서 저는 재수가 좋았는데 제가 또 그 전에 보면 재수가 안 좋았다고 느낄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자기의 인생 중에 자기가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력을 하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노력을 하면 대부분이 되죠. 그런데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정말 고통스럽고 외로워서 노력조차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독자들에게 정말 조근조근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가장 큰 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실수담도 많이 전해드리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만약 지금 잘 나가시는 분이 계시면 그리 뽐내지 마시라. 그거 어차피 다 재수였다. 뭐냐 제가 노력 굉장히 하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해서 이게 막 내가 노력해요. 근데 그거 역시 재수였다. 노력을 할 수 있는 유전자를 타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떤 자극을 줄 누가 있었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들은 뽐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좀 외롭거나 지금 힘드신 분들은 당신 탓 아닙니다. 재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농담을 하면서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책도 사야 되겠다. 잠깐. 최영진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리더 누구일까? 단답 한번 듣겠습니다. 권수표, 최욱, 박문성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권수표. 야! 이렇게 잘생긴 처음 봤어요. 정말 제가 이제 최영진 군을 안지도 참 오래됩니다만은 이렇게 기회주의적이고 사람이 다른 자리 가면 또 다른 얘기를 하겠죠. 예, 최근에는 최욱 씨를 결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예, 뭐 먹고 살아야 돼. 네, 물가가 촉촉한데 지금 사실 이 영상은 최영진 씨의 유튜브에 아마 담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 편집하면 안 돼요. 자,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오랜만에 또 국장님 뵈는 거니까 정산할 게 좀 하나가 있어서 제가 이제 느낌표도 진행을 했고 북콘서트도 갔고 또 국장님 책 10권도 샀고 그리고 이제 북콘서트 때 멀리서 말레이시아에 오신 한 구독자분께서 시골집 언제 나가실 거예요? 거기 가봤어요? 어디요? 저 사람? 저 2회 나갔는데요. 거기가 너무 멀잖아. 가까워요. 민통선 무서워서 못 가겠어 나는. 아니 가깝습니다. 1시간이면 신분증 꼭 챙겨가시고. 그러니까 나 신분증도 챙기기 귀찮고 무섭기도 하고. 네. 그 휴전선 근처 아니에요? 바로 옆이에요. 거의 포성도 들리고. 아니 안전합니다. 네? 안전합니다.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6년. 26년. 2028년 4월에 나갈게요. 딱 얘기했어. 어때요? 어쩜 그렇게 봉이 김선달 같으십니까? 아 좋다.